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이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쑥 빠질 것 같았는데 빠지다가 스톱하고 다시 공세에 나섰는데요. 그게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할 것 같으니까 바그너 그룹을 뒤로 빼고 러시아 정규군 98 공수사단 전병력을 지금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뒤로 빠지다가 새 병력 쌩쌩한 것들 다시 왔네, 10,000명 넘게 왔네, 저것들 다 갈아먹자 이렇게 돼서 그런데 굉장히 희한한 또는 그렇지만 엄청 강력한 신무기를 바흐무트 시가지에 우크라이나가 집어넣어서 완전히 그냥 이 러시아군을 때려잡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 내부 정말 콩가루 이렇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러시아군 내부 모습, 충격적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59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차 3대 격파, 장갑차 4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는 9문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 8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인 항공기는 다수의 정찰 드론 그리고 소수의 샤히드 136 자폭 무인 드론이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야포가 9문 있는데 역시 뭐 다른 그 전과에 비해서는 좀 많죠. 근데 이 야포가 이 아우디우카에서 일부, 그리고 바흐무트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98 공수사단이 포병 부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 바흐무트에서의 98 공수사단 포병대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국경 너머에 있는 벨고로드, 그 벨고로드의 변전 시설을 또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고로드 일대가 완전히 정전에 휩싸이게 됐는데 바로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겨울 초겨울부터 우크라이나가 국가기관 시설들, 이 전력 인프라들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냈는데, 자, 우리도 이제 전력이 여유로워졌다, 니들도 한번 맛 좀 봐라 해서 벨고로드에 계속 이렇게 변전 시설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주말간 공세가 감소되어서 한 70회 정도 지난 금요일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4개 방면에서 40호의 공세 시도가 있었다, 그걸 다 격파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슬로반스크 주택가에 폭격으로 사망자가 13명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구조가 진행 중이다. 이 슬로반스크가 부활절 때 러시아가 포격을 해서 여기 가옥 한 50채,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사망자만 13명인데 더욱더 구조 작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문제는 러시아 정교회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정교회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완전히 그냥 적대적으로 되었으니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분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이 아니 부활절에 교회를 공습하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 러시아 정교회 신도들, 즉 러시아인들이 이 부활절에 이 우크라이나 슬로반스크의 교회 민가 지역을 포격한 러시아군들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당연한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키우 북동쪽 지역이죠. 체르니우, 그 체르니우 지역이 아주 극심하다라는 건데 드네프르강의 상류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야, 좀 마을이 이렇게 있고 원래는 도로였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그냥 하천으로 변해 있고 여기 보시면 보트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보트를. 이 정도로 지금 물이 깊고 많이 지금 범람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록 이 전선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북부 지역이지만 동부 지역, 남부 지역도 많이 다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라스푸티차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이 진창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공세는 며칠 내로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기후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해서 잠정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답니다. 이 곡물 협정에 따라서 곡물 수출하는 회랑을 열어줬죠. 러시아가
뭐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회랑 닿는다 하고 협박은 하고 했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추수한 곡물들을 최대한 많이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 이 지역의 곡물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헝가리가 니들 사정 잘 알겠는데 우리 물가 조절 좀 해야 되니까 잠정 일시 수입 금지 이렇게 선언해서, 폴란드, 헝가리 뭐 특히 폴란드가 워낙 많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서 비난은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와, 이 뭐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희한한 소식도 들어오네요. 개전 초에 뭐 전 세계로 이 러시아 국영 항공업체들의 이 화물기들이 마구마구 뭐 평시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공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이 딱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시에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압류 조치했어요. 국영 자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캐나다가 자국의 공항에 들어와 있던 러시아 국영 항공업체의 AN124 수송기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니들 쓰라고 줄게 하고 기증한다는 겁니다. 이야, 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수송기가 생기니까 꽤 좋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확대 선상인데,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양도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러시아의 자산들이 한 500조 원 된다. 그 국영 자산들 한 500조 원 된다라는 건데, 그걸 뭐 미국 은행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거 뭐 영국도 있을 것이고 뭐 스위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는 걸 미국 마음과는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주자라는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아주 깊은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바그너 그룹은 현재 세계 예단 규모의 신규 부대를 훈련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지금 러시아 내에서 최소한 10,000명 아니면 한 12,000명 정도를 더 모병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현재 이 세계 예단 규모의 신규 부대는 러시아 내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지, 아니면은 연말에 내년 대선을 위한 어떤 그 무력 충돌이 생겼을 때 활용할 병력으로 사용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또 크레미나 남부 숲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한 개 중대급 병력을 보내서 전차까지 보내서 또 탈탈 털리고 패퇴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러시아가 마린카 전선에 병력 투입을 증강하고 있는데, 부훌레다르에서 병력을 빼서 마린카 쪽으로 집어넣고 2달간 엄청난 병력을 갈아넣으면서 150m 전진했답니다. 150m.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요 앞에 150m. 그걸 2달간 엄청난 전력을 넣어서 150m 전진했다라는 소식이고,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선의 러시아군 장병들 가운데 동성 간의 성범죄와 이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러시아군이 공공연하게 여군을 위안부로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러시아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자들은 왜 하나같이 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이른바 필드 와이프를 공공연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러시아 요군들이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라디오 프리 유럽이 현지 시각 4월 16일 보도했습니다. RFE는 많은 러시아 요군이 남성 군인들로부터 성적 학대와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고위 간부들의 필드 와이프가 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며, 최근 이 지옥에서 탈출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가명 마가리타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42세인 마가리타 씨는 의무장교로 이번 전쟁에 참가했는데요. 그녀는 니즈니 노브골로드 지역의 노보스몰리노 기지에 발령받은 뒤 악몽이 시작됐다며 자신의 사례를 폭로했습니다. 기혼 여성인 그녀는 기지 발령 직후부터 기지 책임자인 대령으로부터 노골적인 성적 추행을 당했는데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상급 부대와 군사경찰의 묵인으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상급자들과
동료 군인들은 그녀에게 대령의 필드 와이프가 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그녀에게 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녀가 완강히 이를 거부하자 대령은 한 달 동안의 야전 훈련과 퇴근 금지, 혹한지에서의 노숙을 지시하고 최전선 포병 부대로 전출시켰습니다. 마가리타 씨는 도네츠크 전선의 최전선 포병 부대에서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7명의 여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녀들은 일선 부대 상관들로부터 필드 와이프가 되지 않으면 전장으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고 여러 명의 상관들의 필드 와이프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후방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마가리타 씨가 만난 여군들은 사실상 위안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병사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군들은 따뜻한 숙소와 충분한 식량 보급을 받으며 후방에 머무는 대신 각급 부대 남성 장교들의 성적 놀이개로 살아야 했습니다. 마가리타 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이러한 필드 와이프 생활을 하던 한 여군이 술에 취한 상급자의 수청을 들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후송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상급자는 해당 여군이 또 다른 상급자 여럿과도 관계를 맺은 것에 격분해 관계 중에 총을 꺼내 발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FE는 러시아군에는 전체 병력의 약 4%가 여군이며 대부분 의무병과에 근무한다 라며 이들은 여군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며 여군을 남군의 성적 놀이개로 취급하는 필드 와이프 관행은 소련군 시대부터 이어져온 악습으로 러시아군 내에서는 동원된 필드 와이프라는 의미의 포드노 폴레브예 제니 일명 파파자라고 불린다고 전했습니다. 전선에 투입된 여군이 이러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중상을 입거나 임신하는 것뿐인데요. 이러한 관행을 잘 아는 러시아인들은 여군을 군인이 아닌 매춘부로 인식해 군 경험이 있는 여성을 기피하고 있다고 RFE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극심한 병력 난속에서 징집과 모병, 동원이 여의치 않자 여군을 성적 대상화한 모병 광고를 찍어 입대하면 이런 여성과 만날 수 있다는 선전전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공산 전체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의 비뚤어진 성인식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의무병이에요. 의무장교 인간식에서 이렇게 사진 찍힌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이 갑니다. 뭐 제일 예쁜 사람을 찍었겠죠. 다 이렇다라고 우리 상상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거 동성애들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장교들은 이런 식으로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을 성적 놀이개로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필드와이프라는 거로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그래서 아까 마가리타 씨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장이 아니고 그냥 러시아 중부에 있는 병영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병영에서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퇴근을 안 시키고 야전에서 잠자게 하고 가혹하게 하다가 결국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들어주니까 뭐 다시 다른 사람 바꿔야 되죠. 이제 그 사람은 필드 와이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말고 또 그 부대에 7명의 여군이 있었는데 다 필드 와이프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 명의 필드 와이프가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필드 와이프 역할을 해주면서 전선에 좀 떨어진 안전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최전선의 의무병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건데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는데요. 데일리 메일이 이 사진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자, 평소에 군 입대하기 전에 이렇게 모델 생활을 하던 여성인데 여군에 와서 의무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드 와이프를 거부한 거죠. 그랬더니 상급자가 장교가 최전선 완전히 야전부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 중에서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전사한 여군이 된 겁니다. 나머지 여군들은 전부 안전한 후방 지역에서 필드 와이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거부해서 전선에 나와서 전사한 겁니다. 이걸 이제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 과거 소련군 시대 때부터 해오던 짓 아닙니까? 그걸 21세기 자신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기가 차죠. 필드 와이프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운영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쓴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 작자들이죠. 그 자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들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다 성적으로 문란한 그리고 돈에는 엄청나게 약한 그런 희한한 공통점이 있다. 도덕성이 없으니까 또 돈이든 바디든 내 거는 소중하지만 남의 것은 전부 우리 공유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사회 그리고 이런 곳에 도처에 널려 있더라 라는 거 우리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학살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흐무트에서 새로운 전황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학습 효과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소탕 전술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러시아군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그 부대가 갓 재편성을 마치고 돌아온 최정예 공수군과 신규 PMC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수뇌부는 4월 중에 바흐무트 완전 점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바흐무트 점령이라는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러시아 군부가 공수군 병력을 동원해 무리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4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주부터 바흐무트 전선에 제106 근위 공수사단의 잔존 병력과 신규 투입된 제98 근위 공수사단 그리고 짤의 울프로 명명된 여단급 PMC를 밀어넣고 있는데요. 제98 근위 공수사단은 제217 공수연대와 제331 공수타격연대, 제1065 공수포병연대 등 예하 전력을 모두 동원해 바흐무트에 대한 파상 공세의 주공을 맡고 있습니다. 제98 근위 공수사단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크레미나 후방 지역에서 재편성 작업을 진행하던 부대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공세에 대비해야 할 이 부대가 사단 전체 전력을 이끌고 바흐무트에 나타난 것에 오신트 소식통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세는 최근 공수군 사령관으로 복귀한 미하일 테플렌스키 상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초 숙정되었던 테플렌스키 상장은 3월 말 복귀해 공수군을 재정비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공세에 대비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제98 근위 공수사단을 직접 통제해 바흐무트 공세를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러한 움직임이 러시아 군부와 바그너 그룹의 권력투쟁 구도 속에서 바흐무트라는 정치적 전리품을 러시아 정규군의 최정예 부대인 공수군에게 쥐어주려는 러시아 군부의 의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의 공수군은 라스푸티차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수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우크라이나군은 더 정교한 소탕전 전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개해드린 건물 폭파 전술에서 더 발전된 전술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폭파 공병, 우크라이나판 나메르 중장갑 전투차량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도심 전체를 감시하다가 중대급 이상 병력이 일명 폭발 빌딩으로 들어가면 폭파해서 몰살시키고 중대급보다 적은 병력이 들어가면 중장갑 전투차량을 보내 쫓아내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전차 무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러시아군 공수보병들은 이러한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SNS 등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전술이 남자답지 못한 역겹고 치졸한 행태라며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이러한 반응에 욕설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 바흐무트 도심에서 러시아군에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시 하나 점령했다는 명분을 위해 전쟁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략 예비대를 고기 분쇄기 속으로 갈아넣고 있는 러시아군 수뇌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이 바흐무트에서 완전히 그냥 다 갈려나갔고, 그리고는 또 우리가 또 할게 하고는 이렇게 제106 근위 공수사단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51 공수연대 이런 게
106사단 예하부대인데 이거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57 차량화 예단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자 이제 뭐 다 먹었으니까 이제 좀 뒤로 빼자 라고 하고 뒤로 빠지는 중에 새 부대가 들어온 겁니다. 98 근위공수사단. 이 98 근위공수사단이 217연대 그리고 331연대 이 두 개 연대를 집어넣고 짜르의 울프, 짜르의 늑대 얘들까지 해서 세 개 연대 예단급 병력을 집어넣어서 공세를 펴니다. 그러니까 나가다가 상가스도 왜 쌩쌩한 애들 들어왔잖아. 쟤들 좀 더 먹자. 더 갈아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병력이 빌딩으로 이렇게 소탕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빌딩 하나 클리어하려면 많은 병력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 니들 잘 들어왔다 해서 그냥 확 다문 엎드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빌딩이 바흐무트라는 소도시에 뭐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또 한 빌딩에 한 건물에 많은 병력이 들어갈 만한 큰 건물이 이제 제한적이니까 뭐 분대급으로 또는 소대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병력들을 그냥 갈아먹기 위해서 이런 희한한 무기를 만든 겁니다. 이게 T-64 전차의 차체예요. 거기다가 포탑을 떼냈습니다. 포탑 안 보이죠? 그리고는 뒤에다가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전투 장비를 집어넣죠. 탄약, 뭐 총신, 여분의 총신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다니며 12.7mm 중기관총으로 그냥 사냥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면에서 보면 얼마나 이 폭발 반응 장갑이 두꺼운지 제가 봤을 때 콘탁트 원 정도로 한 두세 겹 그냥 겹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RPG-7 같은 거 한 방 맞아도 격파가 전혀 안 되게 생겼어요. 이런 걸 이제 집어넣고 12.7mm 중기관총을 가지고 계속 사냥을 하고 다닌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나메르 메르카바 전차를 바탕으로 만든 나메르 장갑차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냥 움직이는 요새가 되어서 시가전에서 러시아군 한 개 소대 들어와서 알았어. 쓱 가서 갈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파괴되지 않는 전차보다 더 강력한 완전히 그냥 폭발 반응 장갑으로 덕지덕지 도배를 해버렸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차 포탄도 필요 없어. 시가전에 그냥 12.7mm 중기관총이면 다 이겨. 이렇게 해서 사냥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98 공수사단이라는 전략 예비부대를 이런 식으로 밀어넣고 있는 게 이게 올바른 겁니까? 참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우크라이나가 뭐 곧 있을 대반격 공세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도 삽질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자기 병력을 계속 믹서기에 갈아 넣어주고 있는 희한한 러시아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